안녕하세요. 예희랑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페스티벌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짧게 끝나면 두 가지 페스티벌을 이야기할 거고, 시간이 안 되면 하나의 페스티벌로 각각 나눠서 후기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토요일 성남 피크닉 콘서트에 다녀온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퇴근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언니의 퇴근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언니가 집에 도착을 했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황에서 부모님들과 이 잠깐의 일정 조율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지만 그래도 오전에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비에 을지대학교 성남 캠퍼스 대운동장을 검색을 해서 목적지를 설정해 두고 저희는 출발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차에 기름도 넣어야 하고 저희도 배가 고픈 상황이라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언니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저는 간단하게 운전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휴게소 음식을 찾다가 핫도그, 꼬치, 땅콩빵, 그리고 로우바운을 사서 언니가 있는 주유소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니가 운전을 할 때 열심히 땅콩빵을 넣어줬습니다. 사실 저는 땅콩을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언니한테 계속 땅콩빵 먹어요 이러면서 언니한테는 계속 땅콩빵만 주고 저는 옆에서 로우본을 이렇게 한 입씩 베어물면서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렸는데 여주 부근에서 사고가 났나봐요. 그래서 정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빨리 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고가 심각했나봐요. 갓길로 레카차 오고 경찰차 오고 소방차 오고 구급차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생각보다 크게 났나보다 생각을 하고 거의 그냥 내려놨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고 때문에 이렇게 차가 밀리는 상황이니까. 그러다가 도로 중앙선을 타고 응급차가 삐뽀삐뽀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홍해 갈라지듯이 다 차들이 이렇게 길을 터주고 그렇게 해서 한 몇 분 정도 기다렸더니 1차선에 있던 차들이 2차선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1차선에서 났는데 2차선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교통 통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찰분께서 다행히 이렇게 그 구간을 벗어나니까 정체가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무사히 을지대 성남 캠퍼스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선착순 5,000명에 못 들까봐 바로 달려가서 일단 입장 팔찌를 손목에 채우고 그 뒤로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서 늦게 도착은 했지만 내 오빠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막 찾아다녔어요. 다행히 중앙에 그나마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자리가 있어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배가 고파서 짐을 맡겨놓고 짐을 의자에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거리를 좀 걸었더니 거기에 가게도 많고 분식도 많았어요. 근데 언니가 많이 피곤해하니까 언니가 좋아하는 걸로 먹자 이런 마인드로 저는 나름 배려를 한다고 그러면 두부 전문점 있는데 저기 영업하면 저기로 가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아서 같이 갔습니다. 두부 전문점이라 손님이 굉장히 많았고 장사도 굉장히 잘 되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밑밥을 깔자면 언니는 두부, 콩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닥 콩과 두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니를 생각해서 가게를 들어갔지만 밑반찬들이 이렇게 깔리고 그리고 두부 전골이 나오고 저희가 두부 정식을 시켰는데 뭔가 온기가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일단 점수가 좀 깎였습니다. 제 스스로 이 가게에 대한 평점을 내리자면 그렇게 해서 온기가 안 느껴져 이러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두부 전골을 먹었어요. 두부 전골을 먹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매운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두부 전골은 뭐다? 너무 건강한 맛이었어요. 그래서 또 먹을 게 없는 거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정식에 두부 구이랑 생두부랑 그리고 수육이랑 이렇게 나오는 그 접시가 분명히 포스터에는 그려져 있는데 저희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저희보다 한참 늦게 온 손님 테이블에는 이미 그게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테이블 손님도 정식을 시켰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한테 왔어야 할 그 접시가 뒤에 오신 분들한테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갑다. 뭐 순서가 헷갈릴 수도 있지 바쁘면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방 쪽에 이렇게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는데 주방 아주머니가 손을 털고 나오더라고요. 뭐지 이 상황은? 우리 음식이 안 나왔는데 지금 주방 아줌마가 지금 손을 털고 나온다고? 이러면서 언니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뭐지? 우리 음식이 안 나왔는데 벌써 일을 그만뒀다고 이런 느낌이라서 결국 아주머니를 거기에 일하시는 직원분을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저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림대로라면 이 접시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냐고 이러시면서 주방 아주머니에게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전달을 해주시고 주방 아주머니는 또 황급히 후다닥 이렇게 들어가서 음식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 뭐 제가 원래 두부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긴 먹었는데 저는 두부 음식을 먹더라도 소스 맛으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부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데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 집의 소스는 저하고 정말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 콩국수에 많이들 언급되는 설탕 파냐 소금 파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콩국수도 파니까 이제 테이블에 설탕이랑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소금을 이렇게 덜어서 두부를 생두부든 뭐 구운 두부든 이렇게 소금에 찍어서 결국에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다 먹고 식당을 나왔는데 제 입맛에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입맛에는 어떨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대중의 입맛에는 그 집이 정말 맛있는 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입맛에는
그닥이었다. 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종원 오빠한테 편지를 써야 된다고 해서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편지를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할 일이 없으니까 무대 쪽을 보았는데 무대 쪽에 열심히 악기를 세팅하시고 무대를 세팅하시는 분들이 막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데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지.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언니는 옆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언니야 나 영상 찍으러 가야겠다 뭐 이러면서 나 먼저 갈게 이러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미 저희가 그 찐꽁 해놨던 그 자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들어가면 또 자리를 피해줘야 되고 언니가 또 들어올 때 또 피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민폐녀가 되기 싫어서 언니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언니가 빨리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막 찾아서 들어가고 다행히 이렇게 엠플라잉 팬 여러분들이 자기의 소지품을 두고 이렇게 자리를 이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사히 저희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언니는 책을 읽고 저는 열심히 이렇게 무대에서 세팅을 하고 계시는 매니저분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사실 첫 순서이고 그리고 아직 공연까지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뭔가 코맹이 매니저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악기 조율남 매니저가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후다닥 막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꼬맹이 매니저가 뭔가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악기 조율남은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꼬맹이 매니저가 어떻게 일을 하나 이렇게 두 눈으로 막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어요. 그 제가 느끼는 그런 시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두 분이 열심히 합을 맞춰가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세팅을 막 하시고 막내가 잘 차려놓은 세팅에 이제 악기 조율남 매니저는 열심히 악기를 세팅을 하고 또 사운드 체크하고 마이크 체크하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성남에서 열린 피크닉 콘서트를 통해서 막내 꼬맹이 매니저는 많은 걸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선임은 가르쳐 줄 게 정말 많고 후임은 잘 따라와주고 그 가르침을 이렇게 잘 스펀지처럼 흡수해 가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분야에 뭐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디를 가나 일을 하면은 항상 좋은 선임을 만나는 것, 그리고 후임이 잘 따라와주고, 그리고 그 따라가면서 무조건 막 선임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막내 꼬맹이 매니저가 성남에서 열린 그 피크닉 콘서트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업,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선임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그런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봤을 때 너무 조화로워 보였고 뭔가 악기 조율남 매니저에게는 좀 여유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꼬맹이 매니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걸 시도해 볼 수 있고 또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기회, 경험이 쌓일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두 분이 그렇게 케미를 맞춰가면서 하는 작업을 지켜보면서 너무 흐뭇하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세팅이 다 된 다음에 저 멀리서 혜승 오빠가 여자 스텝의 안내를 받으며
이렇게 무대에 드럼 세팅을 하려고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리가 신경이 쓰였는데 어떨까? 오늘은 다리가 괜찮을까? 상태가 괜찮나? 이러면서 이제 혜성 오빠 다리를 막 봤는데 여전히 평지를 걸을 땐 쩔룩거리고 계단을 올 땐 힘겨워하고 이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보고 있는데 참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드럼 연주를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드럼 세팅을 열심히 하고 드럼 세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대기실로 다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게 바로 프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에 이렇게 직접 나와서 세팅을 하고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네. 멋있고 프로답고 자기가 하는 일에 맡은 바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운동선수로 따지면 부상투혼, 링거투혼 그런 느낌의 활약이겠지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드럼을 연주해주는 혜승 오빠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바람은 선선히 불어오고 날은 어두워지고 이제 7시가 되고 공연이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깜짝 게스트가 왔다길래 누구지? 이랬는데 성남 시장님께서 오셨어요. 성남 시장님께서 처음에 인사말처럼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내일 오빠들의 발음을 이렇게 하는데 내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일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연장에서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줄을 딱 서 있으면 지나가는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분들이 물어봐요. 왜 줄을 서 있냐? 누구가 오냐? 뭐 어떤 가수가 오냐? 공연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항상 저희 넬 팬들은 밴드 넬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밴드가 내일 공연 온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밴드 내일이 공연을 한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파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상황에서 오픈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밴드 넬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일로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팬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장님께서 밴드 내일을 언급해주고 엠플라잉 분들을 언급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와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성남 시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래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뭐 그런 행사에 이렇게 오셔도 그냥 뭐 자기 인사하기 바쁘지 뭐 밴드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뭐 출연진의 이름을 언급하는 일은 솔직히 다 드문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와서 밴드 네일과 엠플라잉을 언급해주는 그런 성남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성남이 문화의 도시답게 시장님도 그렇고 밑에 직원분들도 그렇고 문화에서만큼은 정말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구나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 오빠들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지금은 계절이 많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네 오빠들의 셋리스트에도 조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여름 하면 떠오르는 곡들이 아닌 이제 가을이니까 이 곡 듣고 싶은데 라고 했던 곡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프닝부터 스틸 선셋이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틸 선셋을 중심으로 오프닝을 시작으로 공연은 정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빠들도 언급을 했지만 성남 시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솔직히 모르는 밴드일 수도 있잖아요. 네일이나 엠플라잉이나. 그렇지만 호응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옆에서 네일 팬들이 막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떼창을 하거나 이러면 박수 어떻게 쳐요? 아니면 눈치껏 박수 이렇게 치나?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리고 뭐 노래 가사 같은 경우에도 오빠들이 가사를 띄워주거나 아니면 조한 오빠가 어쨌든 앞에서 선창을 하면 우리가 후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옆에 분들이 의외로 잘 따라 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는 곳에 살아야 할 거다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너는 참 거기서 또 웁니다. 네. 역시 이런 데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빠들이 주최한 미디어 아트 전시 섀도우즈 거기를 갔다 오고 난 뒤에 보는 페스티벌 공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이는 영상미가 정말 너무 예뻤어요. 정말 예쁘고 정말 더 새로운 느낌으로 저희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상이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상이 좀 화질이 뭐라고 해야 되지? 선명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요즘에는 페스티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 굉장히 선명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기분 탓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래도 오빠들도 굉장히 저희 팬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연은 끝이 나고 이제 내일 오빠들의 퇴근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열심히 오빠들의 차가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먼저 매니저분들께서 악기를 열심히 막 나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오빠들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 계단 끝에서 오빠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저는 영상에 담았습니다. 근데 계단을 하필이면 계단이 왜 그렇게 많은 거야. 계단을 오르는 또 혜성 오빠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진짜 내가 업어주고 싶다 막 엘리베이터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열심히 오빠들이 올라오고 또 팬 여러분들한테 하이파이브 해주고 악수를 해주고 그렇게 인사를 해줬습니다. 언니는 종환 오빠한테 편지 주려고 가고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오빠들 퇴근하는 모습을 찍으려고 서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팬들과의 만남 이후로 종환 오빠 차가 제 앞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정훈 오빠 차가 지나가는데 친절하게도 오빠가 속도를 늦춰가면서 같이 저와 다른 제 옆에 있던 팬 여러분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고 해맑은 미소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경 오빠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빠 어디 간 거야? 지금 오빠는 다른 멤버들이 가는 반대 방향의 도로가 또 있어요. 거기로 갔나 봐요. 차를 열심히 돌리더니 결국 반대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혜성 오빠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서 있는 거예요. 열심히 손을 흔들었는데 왜 안 나와? 빨리 가 이랬는데 저 멀리서 꼬맹이 매니저가 열심히 뛰어서 혜성 오빠 차를 타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의리 진짜 짱이다. 나 같으면 버리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을 건데, 그래도 끝까지 혜성 오빠는 꼬맹이 매니저 기다렸다가 꼬맹이 매니저 태워서 그렇게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혜성 오빠 역시 차 문을 내리면서 열심히 서 있는 팬들과 손을 흔들어주는 팬들에게 열심히 인사를 해주고 갔습니다. 혜성 오빠까지 가고 악기 조율남 매니저까지 가는 모습을 본 뒤에 저희는 주차된 곳으로 가서 주차된 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실 인천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인천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 창원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또 밤새도록 고속도로를 달리고 달려서 창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을 해서 또 내일 인천 갈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많이 피곤했나 봐요.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라도 잠을 잤습니다. 억지로라도 자야죠. 또 운전해서 인천 가야 하니까. 그렇게 성남 피크닉 콘서트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성남이란 도시의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